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못할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인생의 시간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한국의 작가들이 아주 사랑하는 폴란드의 거장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는 모차르트와 같은 정교한 구조와 베토벤 같은 웅장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 중에서 거의 뭐 국민시로 알려진, 폴란드에서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심보르스카의 시는 마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진리라는 게 사실 단순한데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또 상기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은 없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두 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기회가 있는 것처럼, 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계기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연습 없이 태어나고 아무런 연습, 훈련 없이 죽는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우연성, 우발성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도구처럼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있죠. 그분이 사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사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근데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본질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가위라고 하는 도구를 만든다. 그러면 뭔가를 자를 용도로 그 목적에 맞는 도구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도구는, 가위라고 하는 도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도구의 목적, 그 본질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 그것의 용도를 도구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의 본질은 사실 사는 동안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인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이제 인간의 우연성인데, 이 책은 그런 우연성, 우발성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게 사실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태어날 때 아무리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인간을 도구처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의 기준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성공 여부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가 없는 학교를 우리가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죠. 지난해도 벚꽃이 폈고 올해도 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똑같은 벚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의 밤이 지나고 오늘의 아침이 오고 내일도 밤이 지나고 또 아침이 올 것처럼 생각되지만 삶의 맥락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밤도 또 낮도 아침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만남도 늘 그 순간의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지 같은 형태의 만남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와의 입맞춤도 사실은 한결같은 입맞춤이 없다. 늘 다른 입맞춤이다. 누군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눈빛을 서로 교환하게 됐을 때 그 눈빛도
동일한 교환은 없다. 그래서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너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그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딱 지나버리면 그 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큰 소리로 누군가 불렀을 때 아름다운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유일한 순간으로 그 순간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유일한 순간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유일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되는데 또 어제 시간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어제의 그를 회상하는 거죠. 어제의 장미와 오늘의 장미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장미, 오늘의 당신, 오늘의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또 얼굴을 돌리고서 어제의 시간에 또 집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고 최고의 라틴어 문장을 썼던 작가, 문장가였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고 오자 하는 시간에 과도한 기대와 욕망을 투사한다. 지금 현재를 살아라.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번 없다라는 이 시, 이런 대목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시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그 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늘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을 순간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바로 이 두 번 없다라는 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존재함으로 사라질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죠 당연히. 근데 사라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 유일한 것이 되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다른 물방울처럼 나눠져 있는 투명한 물방울 다를지라고 하더라도 이 유일한 각각의 존재, 그 개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어깨동무처럼 맞잡고 이 사회를 또 살 수도 있게 되겠죠. 시간적으로 보면 유일하고 우리가 개별성의 차원에서 보면 또 유일한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또 그런 존재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공존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